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부산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상당히 급락의 장을 연출했습니다. 보시는 60분 봉에도 보이듯이 이렇게 전일 종가가 346 이 부근에 있었는데 갭으로 하락해서 이 갭에서 쭉 이렇게 333.60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이제 시세의 흐름에서 보기 힘든 급락장이 연출했고, 보시면은 여기 2월 초에 보시면은 요런 장이 한번 나왔습니다. 요것도 한 10포인트 정도 수준의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올렸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도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외부 요인에서 급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3월 1일 지나고 3월 2일 날 이제 갭으로 상승해서도 시작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요때의 상황과 또 요때의 상황이 또 같지 않으면 똑같은 흐름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6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요때와 요때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요때도 이제 관세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한국장이 너무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355부분까지 갔는데 여기서 이제 월화수목 이렇게 조금씩 이제 물량이 나오면서 갭으로 하락해서 또 들어올리고 또 갭으로 하락해서 들어올리고 계속 들어올렸어요. 목요일까지도 충분히 이제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잘 버텨냈는데 이제 금요일 날 갭으로 이제 이 저항선을 갭으로 뚫어버리면서 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 관세 때문에 2월 초에 만들었던 그 급락하고도 뭐 관세 때문에 내린 것 비슷한데 또 미국이 지금 하락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랐습니다만 미국은 조금씩 이제 조정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죠. 그리고 목요일 야간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저희가 이때 올리고 충분히 잘 방어했는데 두심이 무너지면서 쭉 내려와 버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저도 이제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340을 옵션의 출발 마디를 붕괴하고 그 다음에 338.75를 좀 이제 확인자리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붕괴하자마자 쭉 내려버렸습니다. 이 기준을 잡은 거죠. 하락에 대한 기준은 340은 붕괴돼야 된다. 그 전까지는 이제 상승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갭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건 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딱 뭐 장 초반에 바로 이제 매도로 대응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수였죠. 저도 뭐 이제 뭐 단일 매매는 안 합니다만 포지션을 좀 밑으로 충분히 이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좀 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게 상승, 여기서의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340을 잡든지 아니면 332.50은 좀 붕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쪽 라인.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걸 깨고까지 내려온다.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이죠. 그러면 322.50까지도 올 수 있는데 아무튼 1차적으로는 300과 332.50을 좀 지지해 주는 게 앞으로의 상승에 있어 맞고 만약에 붕괴된다고 하면은 322.50 전저가적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줄줄줄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추세가 멈추는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투심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만약에 더 내려간다고 하면 322.50도 이제 하락의 목표가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그래프인데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갭으로 이렇게
여기서 종가를 했는데 이렇게 갭을 시작해서 쭉 이제 밀려버렸습니다. 거의 뭐 시가에서 그냥 종가까지 밀려버린 거죠. 봉에 뭐 꼬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의심이 안 좋았다고 할 수 있고, 자, 그게 이제 60분 방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요게 이제 2월 초 부분에 이렇게 332.50에서 323.20까지 한 뭐 9포인트, 10포인트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하고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지금 이제 보여준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이후에 중간까지 자꾸 위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진짜 요 흐름과 같다 가면 중간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묵묵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외적인 요인도 많고 미국 시장이 금요일 야간에 장막판에 끌어올라갔는데 그런 흐름은 이제 2월 28일이 이제 2월 달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미국 ETF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커버드 콜 상품들은 그 매달 말일날 그 주식을 매도한 걸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미국의 금요일 야간의 그 상승이 찐카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월요일 날 일단 한 번 더 미국 시장을 바라볼 수 있고 그다음 화요일 날 한국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하락의 추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 급락이는 합니다만 자, 337.50을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쪽의 상단을 다시 붕괴하고 내렸기 때문에 자, 현재로서는 337.50을 빠르게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은 자, 여기 파란 쪽에서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330과 327.50 요 자리 정도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자, 양봉인데 또 큰 음봉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음봉입니다. 지금 340은 붕괴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30 이쪽 라인으로 자, 붕괴하지 않고 올라가는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이 주봉 끝났죠. 다음 봉이 이제 양봉이 되는지 음봉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4그레일이 남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저희가 월요일 하루 쉬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월요일에 미국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흐름이 상당히 앞으로의 한국 시장의 흐름에 좀 이제 화요일에 시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330에서 지지가 나온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월봉인데요. 월봉이 기분 나쁜 긴 꼬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 달에 많이 더 올라갔습니다. 많이 더 올라가고 많이 더 뱉어버렸네요. 아무튼 양봉이 있고, 저 보시면 이런 꼬리가 길게 나오면은 이런 또 하락이 나오고, 또 이제 하락할 때도 보면은 이런 긴 꼬리가 나오면 또 이건 전혀 상관없네요. 아무튼 요 위에서 윗꼬리 이거는 어떤 뭐 현물로 봤을 때는 수익에 대한 청산이죠.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나왔을 때 청산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청산 물량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단기 반등에 대한 청산 물량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시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매집한 걸 더 들고 가기보다는 빨리 청산을 해서 수익을 확정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나 생각하고요. 뭐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일단 이제 이쪽 326.50 요 라인을 월봉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3월봉이 이제 생성될 건데 326.50을 붕괴하는지 보면 되고 이제 위로 간다고 하면 338.75를 돌파하고 340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승을 위해서는 338.75를 월봉상으로는 돌파를 해야 되고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을 위해서는 326.25를 붕괴한다고 하면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붕괴되면은 또 317.50
다 보면은 거의 10포인트씩으로 움직이죠. 10포인트, 10포인트, 위로 10포인트, 10포인트, 아래로 10포인트, 10포인트.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보통 보면은 주봉을 보면은 보통 10포인트가 맥스로 움직입니다. 이건 이제 월봉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튼 10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0단위가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2400, 2500, 2600 그런 게 중요하죠. 2600이 붕괴되니까 또 2500으로 오는 거고 또 2500이 지지되면 또 2600으로 가는 거고 2500이 붕괴되면 또 2400으로 가는 거고 그런 가격의 움직임이 이제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사물물은 이제 8거래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4거래일, 그 다음 주 4거래일, 8거래일 남았는데, 자, 여기 지금 콜이 쭉 갔는데 역전돼 버렸습니다. 역전됐기 때문에 지금 풋이 살아나고 있고, 콜이 2.8로 죽었습니다.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2.8이 이 풋이 갔던 요 2점대, 2.0을 만약 붕괴하러 간다고 하면은 콜이 죽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풋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나면 현재의 하락 파동이 여기 멈춰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옵션의 관점에서 이 기존점을 붕괴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푸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할 거고 근데 콜의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건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가 역전됐기 때문에 풋이 유리하다. 이제 하락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사물물과 선물 사물물이 또 이제 다다음 주 목요일은 또 이제 선물과 옵션이 이제 양옵션 이제 옵션 또 끝나고 그래가 선물 사물도 이제 생명이 다합니다.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값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제 347, 352 부분에서 이쪽으로 335까지도 이제 또 시프트가 됐죠. 이 손익 분기점에 시프트가 됐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335, 그 다음에 투시는 332. 결과적으로 투시는 지난주는 위로 352, 350, 352.50 위로 이렇게 베팅하고 있었는데 스위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외국인과 투신이 한쪽 방향을 바라보면 이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움직임을 봤을 때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움직였었다. 왜냐하면은 지금 투신과 외인이 밑으로 팔고 금융투자가 시장 조성가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아주고 또 개인은 또 보면은 반대 포지션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음 보면은 개인이 보면은 이제 335 기준은 위로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아래로 때리고 개인이 위로 때리는데 돈은 외국인이 더 많죠. 투신이 더 많습니다. 개인은 또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어들의 금요일에 급락을 봐서도 개인이 현물과 선물을 매도 물량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는 현상 유지는 쉽지만 이 힘을 누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큰 점은 투신이 이제 밑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 외국인은 여전히 밑으로 배팅하고 있고 지금 종가 선물이 333.60인데 지금 플러스 영역에 있고 외국인 자, 투시는 약 마이너스 있는데 개인 또 마이너스 영역이 있죠. 아무튼 335를 기준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투신과 외국인의 수익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시장 투자자입니다. 이제 12월 13일부터 이제 사물물이 12월물에서 3월물로 변경됐기 때문에 12월을 기준으로 이제 누적을 보면은 외인은 계속 팔고 있다.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 그 다음에 선물은 해지의 개념인데 외국인이 여기서 털어버렸다. 금요일날 2조 정도 뱉어내버리면서 외국인 또 매도치고 있다.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의 투심이 많이 바뀌었다. 주식을 보면 이제 연기금이 상당히 많은 양을
기타 법인과 함께 받아주긴 했는데, 연기금은 뭐 주식은 삽니다만 선물 거래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외국인은 밑으로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반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쭉 팔았죠. 팔아가지고 뭐 지금 뭐 1조 6,600억을 매도 쳤습니다. 현물은 이제 1조 5,561억을 매도 쳤고, 이 정도 물량을 나온 지는 보통 이제 한 1조 정도면 끝나고 여기서 장마판에 들어 올리는 게 좀, 그래서 한 7천에서 8천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게 일반적인데, 외국인이 쭉 밀고 막판에 더 밀어버렸습니다. 여기 뭐 12조, 13조 사이에서 15조 이상, 뭐 2, 3조를 더 던져버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이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매도한 청산을 하지 않고 그냥 더 던져버렸으니까. 참 매도했다가 요 매도에 대한 수익에 대한 청산을 하면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더 던져버리기 때문에 시장을 좀 외국인은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물과 현물, 주식을 봤을 때는 개인이 잡아주고 있죠. 외국인이 쭉 팔고 있고 여기서 뭐 금융투자는 빼고 이제 은행, 자 투신, 보험, 은행도 선물은 매도를 쳤다. 선물 매도 친다는 것은 보험과 투신과 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해지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해지를 들어왔다는 것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더 잡아주겠다는 거겠죠. 연기금이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보통 선물 거래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래 들어가는 게 조금 신기하고 기타 범인이 또 매수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상승장이 아니라는 걸 이제 외국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하루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 그렇지만은 뭐 하루 만에 이제 일봉이 주봉이 된 상황이니까요. 하루 만에 모든 걸 역전시켜 버렸으니까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시 투자 자금은 이제 54조를 부합 수준인데 2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정시 자금이 시장을 버텨줬다. 우리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이 자금이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이 시장을 받쳐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금요일 날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자금이 자, 다음 주 됐을 때 고객 예탁금 이 금액이 이제 5조 4천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유심히 보면 되겠죠. 만약에 5조 4천이 아니고 5조 2천, 5조 1천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제 청산하고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자, 아무튼 자금은 많은 게 좋다. 지수가 오르면 정시자금도 같이 따라 올라줘야지 지수를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전략입니다. 개인적인 냅셜입니다. 일단 상승의 경우는 이제 일단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340을 지켜야 되는데 340이 무너졌기 때문에 340을 단기간으로 잡지 않으면 일단 상승으로 보기는 힘들고 하락의 경우도 지금 쭉 내려왔는데 지금 332.50하고 300 부근에서의 지수의 반등을 주느냐 반등을 주고 340을 빠르게 잡는다고 하면 이건 추세로적으로 상승을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332.50이 300이 붕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또 붕괴한다고 하면은 시장은 밑으로도 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관세를 뭐 멕시코, 캐나다, 뭐 중국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제 그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죠. 이제 그게 현실이 점점 되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뭐 4년 집권이니까 뭐 계속 집권하는 게 아니니까 초기에 빨리 관세를 어떻게 해가지고 쇼부를 보려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말만 하면은 그 임팩트가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은 확실히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상대국에 매겼을 때
그런 불안함을 지수 하락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시장은 지난주 월, 화, 수, 목 자, 내려서 갭으로 떨어졌는데 들어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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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렸는데 금요일은 아쉽게도 갭으로 떨어지고 그 갭 시가에서 쭉 7, 8포인트를 더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상승을 유지했다가 하면 상당히 좋은데 자, 미국 급락으로 한국 시장은 금요일 개파라고 시작해가지고 시가를 출발점으로 17포인트 이상 수준의 장주 가능하였습니다. 자, 미국장은 금요일 막판에 1.5%, 뭐 1.6%죠. 이제 나스닥 100이 한 1.5 수준으로 상상 마감하였죠. 다우도 S&P 500도 상승을 했고요. 1% 이상, 1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는데 추세 하락에서 나오는 단기 반등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28일은 2월 달의 마지막 날이죠.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2월 28일 날 급락을 줘가지고 큰 시가총액들을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올린 경우를 봤습니다. 그때 미국의 ETF,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한 주식 매도에 대한 이제 그 청산을 위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금요일 상승을 했지만 이제 월요일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미국장이 월요일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다행히 한국은 월요일 쉬고 화요일 날 또 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장 시작했을 때 미국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 값의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소비는 뭐죠? 미국은 경기를 소비가 좌지우지하는데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DP 나우가 미국 GDP 값이 이제 음응형으로 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GDP가 떨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입을 했다.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끈적끈적한 인플레, 미국의 소비 감소, 그리고 단기적 고용률 저하. 최근에 보면은 또 고용률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고용률이 올라갔다. 아무튼 실업자가 좀 늘어났다.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제 세계 경기를 지탱해주고는 미국이 무너진다면 다른 나라하고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유럽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한국도 안 좋은데 미국이 이제 버팅겨주고 있는데 미국이 꼬꾸라진다고 하면 그게 다른 나라 전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기술주가 좀 가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보시면 22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반적이 한 18배가 맞다라는 게 정설이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제 최근 과거와 같이 미국이 짧은 조정 이후 재차 강한 반등 장세를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만약에 추세의 상승이 끊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갈 텐데 만약에 지금 추세 하락이라고 하면 고점과 저점을 낮출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변동성은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고점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직선으로 가는 건 파동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파동에서 꼭지점이 이제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또 미국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이 상승하거나 좀 보합 흐름을 보인다면 좋은데 그러면은 좀 한국 시장이 지금의 흐름과 같이 최근의 흐름과 같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바른카생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개설했고요. 저는 옵션 양매도 합성 전략을 메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3년, 4년 정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개설했습니다. 물론 개설할 필요가 없는데 저도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가르치고 싶은 욕심도 나고 해서 이제 오픈하게 됐고, 이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 은퇴 후에도 투자할 수 있는 평생 매매법입니다. 자, 여기도 했지만 왜 평생 투자할 수 있느냐? 정신적으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 뭐 요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피가 말리죠. 지금 시장 같이 밀리면은 상당히 금요일 같은 급락장이 나오면 뭐 답이 있습니까? 물타기도 답이 아니죠. 청산밖에 없죠. 그렇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옵션은 시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시간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조금 타임머신처럼 손실을 조금 늦게라도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평생 매매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여유를 갖고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꼭 카페에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한 매매입니다. 뭐 선물 옵션은 뭐 물론 주식이 현물 증거 자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반대 포지션으로 예대를 할 수 있죠. 선물과 옵션은 주식이 하락하는 데도 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 카페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40에서 65. 예, 이제 40에서 65 정도 나이 되면은 좀 요런 이제 사이드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돈도 좀 여유 자금이 있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뭐 자녀 뭐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노후 자금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하면은 충분히 그 생각한 바대로 투자를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이 시작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지. 일단 중요한 거는 한국장은 수요일까지 봐야 됩니다.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미수를 땡겨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미수가 청산되기 때문에 화요일은 이제 단기 급락에 따른 만약에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청산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밑에서 잡은 바닥에서 잡은 물량이 현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세 조정을 받을 거고 결국은 수요일 날 그 시세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청산 물량을 소화하고 화요일 날 잘 소화하고 수요일 날 이상 없이 잘 올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밀려버리면은 수요일 날은 손실 보면서 청산이 되는지 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다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에 이제 그 마감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